네, 중앙에 서셔서 좌측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중앙 아래쪽 한 번 더 시선 보겠습니다. 네, 중앙 왼쪽.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조인성 배우님 모시고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중앙 아래쪽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요. 이어서 정호연 배우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네, 중앙 아래쪽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배우분들 다 같이 보시고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모이셔서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중앙 카메라, 중앙의 위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 아래쪽에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나홍진 감독님 모시고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밀착하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뒤편 카메라 쪽 시선 보시겠습니다. 네, 중앙 아래쪽 카메라 쪽에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중앙 보면서 화이팅 포즈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중앙 아래쪽 같이 보시고요. 네, 왼쪽으로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자, 같이 왼쪽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측도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시만 아래서 대기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 완료되는 대로 기자 간담회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기자님들께 한국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요. 나홍진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궂은 날씨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이구, 또 어지럽네. 밥도 못 먹는데, 진짜. 하여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긴장되네요. 첫 번째 이 시사인데, 자유적 감사합니다. 예. 네, 범성 역할 맡은 황정민이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네, 고성기 역할의 조인성입니다.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혜 역을 맡은 정호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간만에 진짜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액션 장면이 굉장히 많고 한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나홍진 감독님 같은 경우, 이 액션 장면 연출하실 때 좀 중점 줬던 부분하고,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 한 80년대 초반, 중반을 모델로 한 것 같거든요. 저희는 아무래도 좀 밀리터리 잡지라, 총기가 이렇게 좀 고증에는 많이 안 맞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국내에 좀 있기 힘든 총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그런 건 그냥 영화적 그런, 미학적으로 이렇게 적어 하신 건지 궁금하고, 배우분들도 액션 장면 찍으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질문이 총기의 고증에 대해서입니까? 뭘까요? 먼저 총기 고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션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쓰셨던 부분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총기는 저희가 루마니아에서 촬영을 했는데 원래 계획은 프랑스에서 우리 연결된 총기들을 수입을 해서 이 촬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서 어렵게 연발이 안 되는 총만 허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루마니아다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였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구비가 돼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연발이 되는 게 AK는 있다. M16으로 단발 쏠래, AK로 연발 쏠래, 이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인성 선배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AK로 시원하게 연발을 쏘자. 그래서 이제 고증이 안 맞는 AK를 준비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황정민 선배님이나, 우리 정호연 배우님은, 단발밖에 안 나가는 이제 M16을 갖고 이제 연결을 맞춰서 촬영을 했습니다. 고증에 대해서 그런 문제 있고, 그 외에 고증은 다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운드의 매치에서 느끼시기에 좀 차이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영화적으로 그 부분은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원래 총기의 그 소리를 안 쓴 케이스가 많았고요. 그래서 영화적으로 어떤 가장 효과적인 소리를 쓰자 해서 조합을 해서 만든 소리를 해서 실제 그 총기의 소리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션에 중점을 줬던 것은 우리 배우분들 액션에 제일 많은 신경을 썼죠. 안전에 제일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고, 우리가 이랬던 것 같아요. 촬영을 시작하기 거의 1년 전부터, 샷 디비전을 마쳤고요. 그래서 우리가 콘티를 이미 다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실제 촬영할 수 있을까, 배우분들과 함께, 우리 스태프분들과 그 논의를 한참 동안 했었어요.
스토리보드, 그러니까 시나리오 그리고 스토리보드에 맞는 그 촬영을 물러섬 없이 좀 해보고 싶다. 배우들과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는데 준비 과정이 되게 길었고 거기에 가장 큰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도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배우분들께도 액션 연기에 대해서 공통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황정민 배우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액션은 뭐 저희들은 크게 어려운 건 없었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연결로 된 걸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끊어 가기 때문에. 근데 저희 3명 중에 그나마 대표에서 액션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위험했던 그 우리 성기 인성 씨가 대표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스포가 있을 수도 있는 관계로 허용치 않아서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액션 시퀀스가 가장 어려웠던 장면이지 않았나. 그건 저뿐만 아니라 옆에서 차를 몰고 옆에서 함께 해줬던 호연 씨나 정민 선배님도 같이 호흡 맞추기가 참 힘들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저도 눈으로 확인했지만 참 어렵게 찍은 만큼 참 개인적으로 참 위대한 장면이 나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참 마음속으로는 참 뿌듯하고 참 고생한 보람이 있는 그런 시퀀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SBS 연예뉴스의 김지혜 기자라고 하는데요. 나홍진 감독님은 어떤 의미에서든 그 관객들에게 실망을 시켜주지 않는 감독님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이 영화에서 외계인을 어떤 거대한 상징이자 은유로 좀 사용하신 것 같은데, 첫인상으로는 약간 그것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점이 감독님께서 영화 안에서 충분히 어떤 설명을 하셨다고 저희가 보고 찾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좀 공란으로 남겨두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황정민 씨랑 조인성 씨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연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처음 해보신 경험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감정 연기를 해 나가셨는지 궁금하고요. 정원 씨께도 마찬가지 질문 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외계인은 뭐 여러 상황들을 대입시켜도 되는 뭐 그런 뭐라 그럴까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뭐 영화를 보셨으니까 이 영화 끝나고 난 이유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고 저들은 어떻게 할지 뭐 각자 뭐 관객 여러분들 마다 다른 어떤 상상을 하시겠지만 뭘 보여줘도 상상 속의 장면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화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를 저는 그날 밤까지 좀 몰고 가서 밤에 좀 끝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 뭐 이 정도 이야기면 충분히 할 얘기를 다 했던 것 같고 더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 중원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지금 저 순간에 그 결론을 지었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 이야기가 어떤 훌륭하진 않을지 몰라도 어떤 완결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대방 배우가 없이 있다고 생각을 상상으로만 연기하는 게 저는 이제 처음이고 아마 저희 배우들이 다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류의 작품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어쨌든 저희가 머리로서 생각하고 있는 상상으로만 연기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상을 했을 때 극대화할 수 있는 연기가 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키가 얼마만큼 되니까 시선은 이 정도로 잡아달라는 어떤 이제 모니터를 보고 이제 감독님의 요청들이나 이런 건 있었지만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긴 했죠. 그래서 저한테는 나름대로 좀 계산이 필요했던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왜냐하면 상대방 배우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시인에서 조금씩 완성이 되는데 이거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철저하게 조금 계산된 연기를 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정민 선배님이 방금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냥 중간중간 그래도 시선 잡아주신다고, 뭐, 레이저 포인트 등이나, 뭐, 아니면, 네, 그 배우분들께서 크리처의 모형을 장착한 상태로 앞에 계셔 주실 때가 리허설 때는 또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또 뭐 달릴 때나 이제 차에 타고 있거나 말을 타고 있을 때는 물론 이제 상상력으로 연기를 했어야 했지만, 근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더 재밌게 느껴진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이 공포와 우리가 생존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 그리고 영화를 그러니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이 호흡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서울신문의 김기준 기자고요. 저 감독님께 좀 궁금한 게, 첫 번째, 저는 그때 이제 칸 때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 호프항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호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의 의미가 호포인 줄 알았는데 호프로 이렇게 좀 지은 의미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총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영화인데, 우리가 이제 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뭐 폭력적인 것,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총이 좀 등장하는 영화들이 좀 적었는데, 이 총이 어떤 영화에서 어떤 의미일까? 그 영화에서 이제 성기가 쏘지 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총이 필요가 없으면 서로 대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마지막에 이제 외계인과 이제 어떤 대화로서 그게 나올 때 보면은 어떤 오해가 좀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좀 엮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총의 의미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제 완결성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뭐랄까 액션 비율이 굉장히 많아서 보기는 좋은데 마지막에 너무 이렇게 대화로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보여주기보다 외계인들이 어떤 대화로서 그런 사연들을 설명을 해준 이유랄까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호프라는 제목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상의 지명을 지을 때 비슷한 느낌으로 작은 한국 마을 생각해서 그냥 발음이 비슷한, 그리고 의미를 담은 그런 네이밍을, 지역명을 가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먼저 호프라는 제목을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총인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은 있지만 이 영화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전작에 비해서 폭력의 수위가 매우 낮은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낮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칼도 나오지만 총이란 것이 훨씬 더 잔인한 무기일 수 있겠지만 영화상에서 더 효과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총기를 사용해 보자 이런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완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사실 그 외계인들의 이야기가 저는 뭐 어떤 무언가 지금까지 보여드려왔던 영화가 보여줘왔던 그 스토리에 대한 부연이라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완해 주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작성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에필로그고요. 사실 그 장면은 다른 의미에서 썼던 거죠. 그래서 영화의 어떤 스토리의 엔딩이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영화의 스토리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난다. 누군가의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인데요. 칸보다 조금 이제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착시가 아닐까 해서 일단 확인차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처음에 그 황정민 배우님이랑 이렇게 외계인 눈이 마주치는 그 장면이 훨씬 더 길고 눈물 같은 것들이 좀 부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혹시나 그 칸에서 이후에 조금 편집을 생각하신다고도 말씀을 하셔서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바뀐 게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혹시 좀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우주선과 그 외계인의 디자인에 있어서 우주선이 멀리서 잡힐 때 마치 작은 행성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다른 행성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 우주선 디자인의 그러한 어떤 좀 주제나 혹은 좀 그 관객들이 어떤 이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고려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처음 말씀해 주셨던 이제 황정민 선배님이 연기해 주신 범석이와 눈이 마주치는 장면에 듀레이션의 변화는 없었고요. 아마도 언제까지 제가 이거를 지금 그 컷의 넘버가 290번 컷인데요. 그 290번 컷은 버전이 지금 뭐 거의 100개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물의 양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어떤 버전이 제일 극장에서 효과적으로 나오느냐 뭐 이 부분이죠. 근데 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영화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어떻게 그 장면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테스트를 했을 때보다는 눈물을 많이 뺐는데 저쪽에서 저는 봤는데 뭐 저기서 보니까 눈물을 더 넣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래서 지금도 머리가 뒤죽박죽이 돼서 이제 어떤 샷을 이제 대체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 편집은 바뀌었어요. 그 듀레이션은 바뀐 게 없고요. 그 첫 번째 외계인이 죽고 나서 좀 삭제되거나 좀 다시 추가되거나 뭐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삭제는 기자님께서 칸네에서 영화를 보셨다면 5분 정도 삭제가 됐다, 5분 이상 삭제가 됐다면 다시 추가된 부분이 또 3, 4분 정도 또 추가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변화가 한 3, 4분 정도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선과 외계인을 디자인할 때에 대해서 우주선은 그 원래 그 타일 같은 걸 붙여놓고 그게 막 덕지덕지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었어요. 저는 그 느낌 좋아서 그 보신 구체에 이렇게 외벽이 있고 그것이 이제 파손의 정도를 보여주기에 더 효과적이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런 디자인을 했었는데 갑자기 뭐 한 분이 그 LA랑 어디 미국의 동네마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흔한 건데 이런 걸 하냐 해가지고 그건 다 뜯어내버린 거예요. 그냥 뭐 여기 어떤 행성을 표현하려고 했던 뭐 그런 의지는 없었고요.
그냥 저희가 해놓은 디자인이 굉장히 흔한 디자인이라는 걸 알고 시간 없어서 다 뜯어내다 보니까 대머리가 된 그런 형국 이런 그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SR타임즈 신무진 기자입니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촬영 비주얼이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 눈 이제 굉장히 가득하게 들어오는 광각 와이드샷이나 앞뒤로 이제 줌 인아웃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추적신이라든지 오른쪽 왼쪽 이 카메라 워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박진감이 넘쳤는데요. 관객들에게 이런 시각적 정보라든지 추적극의 주체의 어떤 전도 그리고 이 스피드 있는 어떤 이 액션과 추적의 에너지 전달 등에서 시각적으로 좀 감독님께서 중점적으로 좀 전하고 싶었던 의도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액션이 너무 많은 관계로 엔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 중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영화는 비주얼과 사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주얼과 사운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객분들이 계시고 아닌 관객분들은 이제 텍스트로 받아들이고자 하신다.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를 준비하거든요. 그 두 부류의 관객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제 똑같이 동일하게 영화를 재밌게 또 느끼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근데 이 영화는 좀 곡성도 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이 영화는 이제 정반대로 액션을 통해서 스토리를 느끼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이걸 다이얼로그나 명확한 표현이나 묘사 없이 액션을 통해서 이 영화가 담고자 하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표현해야 됐어요. 그래서 액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챕터별로 그런 해야 될 얘기들이 달리 있었죠. 앞서 조인성 선배님께서 해주신 생존에 관한 그 느낌,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액션. 그러니까 거기서 조인성 선배님께서 나는 정말 살고 싶다 소리 지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대사보다는 액션으로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싶었고, 앞서서 황정민 선배님께서 또 정호연 배우님하고 같이 했던 그 첫 번째 시퀀스에서는 주체가 바뀌는 사냥 혹은 사냥을 당하는 그 주체가 바뀌면서 좀 묘한 감정적을 자아내는 그런 입장이 바뀌는 그런 현상, 그런 액션을 표현하려고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주려고 했죠.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나홍진 감독님께 먼저 질문 있는데, 호프라는 영화를 통해 결국 어쨌든 가장 전하고 싶었던 주제랑 기획 배경이 궁금하고요. 각 배우분들이 이제 캐스팅 과정 및 역할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실제 작업을 하고 나서 만족도도 궁금합니다. 또 이제 조인성 배우가 연기한 성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극 중에서 거의 아파트 10층에서 두세 번을 이렇게 떨어지고, 사실 촬영에서 피를 튀기면서 날아가기까지 했는데, 사실 마지막 엔딩에 현실적으로 이제 생존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이제 약간 주인공 버프처럼 이제 생존을 하곤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관객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출하려고 했는지, 이 인물의 생존을 통해 어떻게 설득력 있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궁금하고요. 조인성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마 장면이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나머지 세 배우 모두 나홍진 감독님과 호흡한 소감도 궁금합니다. 질문을 마셨는데 좀 차별하시는 것 같네요. 조인성 선배님 멋있게 하셨고 저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시고 어느 분이신지 좀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질문도 너무 빨리 해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메모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먼저 대답을 할까요? 아니면 질문? 저 조인성 선배님. 네. 저한테 한 질문이 그 말을 얼마나 연습했냐라는 질문이었죠?
네. 승마 연습, 예. 네.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세 달간, 예. 두세 번씩, 일주일 두세 번씩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승도 나가고, 실제 아스팔트에서 뛰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허락한 이 공간 안에서 산도 이렇게 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과 호흡도 맞췄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동차와 또 오토바이와 다르게 이 동물이다 보니까 이 말의 컨디션이 저랑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급브레이크가 제 의견과 다르게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당황하게 되죠, 위에서. 그래서 이 말과의 호흡이 정말 어렵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항상 배우는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승마도 하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배우분들은 황정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한 8년 전? 9년 전에 다른 영화로 캐스팅을 했다가 그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안 하게 되면서 대체해서 이제 아니 옛날에 좀 어둡고 좀 무서운 영화를 아마 청부리의 시대 등급이 분명해 보일 만한 그런 영화를 함께 하기로 했었어요. 그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곡성 끝나고 나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쓰다가 이걸로 말하라고 갈아탔죠. 그래서 이제 선배님께서 보채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너 언제 나오냐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나 다른 작품 촬영해도 되냐 하시길래 죄송합니다 선배님 했더니 선배님 다른 작품 촬영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시나리오가 다 나와서 한 5년 만입니까? 6년 만입니까? 그 정도 만에 이제 준비도 다 되고 해서 선배님 모시려고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이제 승낙해 주셔서 합격하게 됐고요. 시나리오를 쓰면서 당연히 저는 황정민 선배님 생각하면서 썼겠죠. 그래서 범석이란 캐릭터가 황정민이라는 배우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도 당연히 썼고요. 그래서 필연적이었고, 여기에 너보다 자연스러운 캐스팅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조인성 선배님을 캐스팅하게 된 계기는, 주변에 친하게 지내시는 배우분들께서, 조인성 선배님하고, 촬영을, 자주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 분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다 하나같이, 좋은 말씀들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나?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승환 감독님도 또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유승환 감독님 작품을 보다가, 진짜, 뭐가 있겠다 싶어서, 이분 모셔야겠다, 이분 모셔야 된다 싶어가지고 좀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하면 이분 모시고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싶은 자신이 생겨서 아주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죠. 그리고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또 승낙을 해주셔서 했는데 그분들의 말씀처럼 현장에서의 어떤 집중력, 태도 그리고 이해력, 배우로서의 갖춰야 될 여러 면들에 대해서 진짜 존경스러울 정도로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랬으면 그랬죠.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호연 배우님은
이 얘기를 제가 정호연 배우님한테 했는지 모르겠는데, 황정민 선배님께서 저한테, 누구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막 고민만 하니까 황정민 선배님께서 이제, 귀띔을 해주셨어요. 그 배우를 만나봐라. 너 꼭 만나봐야 된다. 그 배우를 만나보고 나서 얘기를 해봐라. 꼭 만나봐라. 저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뭐 잘 모르고 이제 호연 씨를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만나 뵈려고 그랬죠. 그래서 만나 뵙고 처음 만났는데 한 2시간 얘기했나? 하여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제가 생각하는 뭐 이것은 이 얘기는 저기 이번에 오스트레일리아 보그지에도 실린 얘기인데 되게 제가 이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캐릭터의 모습을 그냥 평소에 갖고 계신 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이런 매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많이 쫄랐죠. 그래서 이제 바쁘신 분인데도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촬영 함께 할 수 있었고요. 예, 3번은 그렇게 해서 모셨고요. 여기까지 또 만족도 어땠냐? 여기서 제가 뭐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거나 뭐 이게 아쉬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뭐 넘치고 남을 정도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작품 보셨으니까. 이분들께서 뭐 어떤 활약을 해주셨고, 뭐 제가 또 어떻게 느끼고 있으리라는 것, 아시겠지만, 진심으로 이거예요.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한 건 세 분 다 하나도 안 다치고 안전하게 무사히 이 영화를 촬영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그런 점들이 너무나 크게 감사드리는 뭐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배우분들 말씀하셔야 돼요. 끝이에요.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스포츠큐 남경입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먼저 드릴게요. 크리처 외형이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또 레퍼런스 삼으신 게 있을지 궁금하고, 또 외계인이 다소 늦게 등장하는데 그렇게 연출하신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또 정호연 배우님은 이제 액션도 소화하시고 좀 거친 욕설 연기도 하시면서 시원시원한 캐릭터를 좀 선보여 주셨는데, 좀 그런 욕설 연기 하시면서 힘드신 점은 없으셨을지랑 좀 캐릭터를 어떻게 구축하셨을지 궁금하고, 배우분들께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재미도 있었는데 호흡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크리처 디자인은 한 3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뭐 단계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진짜 우리가 뭐 어디인가에서 어느 잡지 혹은 뭐 인터넷상에 어디에서 뭐 누가 진짜 뭐 마치 진짜로 뭐 오밤중에 우리가 뭐 길에서 마주쳤을 법한 그런 외계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검토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뭐 그 과정은 너무 길어서 다음에 기자님 제가 이 3년에 걸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만나 뵙기 때문에 그때 소상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외계인 왜 늦게 등장을 했느냐. 저는 그 이면식 선생님께서 연기해 주신 그 이야기를 너무 넣고 싶었어요. 근데 그 페이지 수는 길고 뭐 그 이야기가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가 없어져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리의 그 긴 씬을 꼭 좀 넣고 싶어서 시나리오 단계에서 그 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씬이 길어져서 외계인이 늦게 나온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씬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씬이 없어졌으면 외계인을 좀 그만큼 일찍 나왔을 텐데, 근데 저는 그 씬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서
예, 마지막까지 남겨두게 됐습니다. 뭐 그게 아니었으면 외계인이 늦게 등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 사실 욕설 연기뿐만 아니라 그냥 이 나홍진 감독님 현장에서 홍경표 촬영 감독님을 포함한 수많은 스태프들 앞에서 황정민 선배님, 조인성 선배님이랑 호흡을 맞추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말로 대화를 한다라기보다 눈빛으로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속도를 따라잡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저도 한 몸이 된 것 같다는 기분을 받을 정도로 좋은 합으로 촬영을 진행했었고, 욕설 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옆에 그 욕설 연기의 대가 선배님이 또 계셔가지고 선배님의 전작들을 또 참고하면서 또 순경으로서 소장님과 좀 닮아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황정민 선배님의 전작에서의 연기들을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욕설 연기라는 워딩이 있어요?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네. 커리큘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학 커리큘럼에서 욕설 연기를 따로. 글쎄요. 그냥 욕 연기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아서. 네네네. 그게 욕설 연기라기보다는 욕설을 왜 이렇게 많이 했냐는데, 허연 씨는 시나리오에 없는 욕설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시나리오에 다 있었고요. 연기는 정말 잘해주셨죠. 그 액션을 실제로 수행하시면서 뭐 정말 다 그 액션 여러분들 보시면은 웬만한 카체이싱 씬에서 웬만한 거 허연 씨가 다 직접 운전하면서 또 그 연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AP통신 박주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 질문은 깐느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 외국인 기자가 패스벤더와 빅한데르 부부에게 영화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이제 배우님과 감독님에게는 이제 I don't know the rest of you, 즉 나머지 배우들은 누군가 모르겠다는 발언을 좀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 예. 질문에 좀 인종차별적이라는 코멘트가 좀 있었어요. 혹시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좀 생각이 드셨는지, 그 다음에 배우, 패스펜더 빅한데르 배우님과 촬영 하면서 혹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나 기억난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듣고 기분 나쁘죠. 근데 뭐 거기 기분 나빠한다고 뭐 그렇게 표현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그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고요. 두 부부 배우하고 재밌었던 일, 따로 오셨어요. 촬영을. 애기들을 각자 보셔야 됐기 때문에 따로 오셨고요. 그래서 한 분이 일하면 한 분은 애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따로 오셨는데 사실 그래서 마이클이 왔을 때 매일같이 그 술을 마셨던 기억이 있고요. 술을 또 적당히 마시는 분이 아니래가지고 엄청나게 매일같이 마시면서 뭐 얘기를 했는데, 그분 자라온 성장 과정이 뭐 그런 환경이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뭐 유튜브도 보면서 막 낄낄거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기억 갖고 있고요. 알리시아야 안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알리시아는 안지 꽤 됐어요.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도 잔소리도 많이 하고, 막 자꾸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게, 재밌게 잘해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배우분들이 더 친하시니까, 예,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 황대영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한국 영화계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크리처가 나오고 외계인이 나오고 또 많은 총기 액션, 또 큰 액션씬이 나온 영화가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관객들이 나중에 이 영화는 한국 영화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영화였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촬영에 임하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관객들이 이 영화를 좀 한국 영화에서 어떤 시도가 있었고 또 어떤 성취를 거둔 작품이었다.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큰 어떤 대의를 가지고 이 영화에 출연했던 건 아니어서, 그거는 영화를 보시고, 기억해 주시는 관객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영화가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좀 욕심인 것 같고요. 관객들이 잘 보시고, 돌아봐 봤을 때 한국 영화에 유의미하게 이런 의미가 있던 그런 영화였구나. 그렇게 판단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욕심이 나는 게, 어쨌든 이제 저희 자국에서 7월 15일 날 개봉하고요. 그래서 잘 돼서 이게 9월 달에는 이제 북미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외국, 미국 허리우드 영화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우리가 개봉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듯이 우리나라 영화도 전 세계를 상대로 조금 잘 돼서 다들 행복하게 웃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 마음속에, 그 시간 속에 정말 즐거움을 선사한 시간, 그리고 그런 의미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뭐 오늘도 뭐 작업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최선을 다하고, 밀어놓고 후회 없어서, 이 영화 지금 뭐 제가 뭐 몇천 번을 본 것 같은데, 다시는 안 볼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날이 오면 정말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인사 말씀은 정호연 배우님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에서 영화로서 첫 기자 간담회를 하게 돼서 너무 만나 뵈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오랜 감독님이 또 오래 준비하셨고 오랜 또 공정을 거쳐서 또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많은 관객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영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소망 정도는 있습니다. 개봉하는 그날 관객들과 좀 빨리 좀 만나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실지 너무 궁금하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그런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예, 그날까지 참 개봉하는 그날까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한국 영화 잘 돼야 되니까 저희가 개봉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잘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진심으로 불안하고, 뭐 이게 제일 살면서 제일 겪기 싫은 순간이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감독으로서 굉장히 부담되고 굉장히 불안하고 하는 순간인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확인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냥 귀 막아놓고 개봉하는 날까지 뭐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영화는 극장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극장 속에 관객분들이 계셔야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기자님들 다 이 영화의 관객분들이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뭐 남은 시간 동안 관객 여러분들의 뭐 어떤
좋은 관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고 퇴장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인사 감사합니다. 네, 무대 밖으로 퇴장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호프 7월 15일 개봉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